네,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예정돼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로 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급하게 연락을 받아주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사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빅스피커, 킹메이커, 이슈메이커, 그다음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름도 있는데 예. 네. 오늘은 최강시사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습니다. 예, 어제 아마 이제 그 KBS 더 라이브를 늦게까지 해가지고 예.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저를 뭐 열심히 지원하고 뭐 예. 스피커 역할하고 뭐 너무 좋고 고마운데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예.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물론 저희가 뭐 이런 걸 상의하거나 이런 걸 잘 하지 않기도 하지만은. 내가 후보인데. 이거 뭐 약간 선 넘었네. 그리고 보면은 저희 뭐, 천하람 이준석이 무슨 보면은 막 헤드라인 다툼하고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된 일이다. 이준석 대표도 원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되신 게 어제 사실은 최강시사에서 이철규 의원, 뭐 본인은 네. 이제 친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기는 하던데. 네.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친윤계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 인터뷰를 했었고 이철규 의원은 주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구심력을 갖고 총선에 임하는 게 당연하고 총선에서 당대표가 얼굴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대통령이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중도 확장론은 좀 무리가 있다. 당대표 얼굴로 중도 확장을 하는 게 아니다. 총선은 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당대표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뭡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뭐 지지자들도 보면은요. 국민의힘의 현재에 만족해서 국민의힘의 현재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개혁되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바뀐 모습,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미래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내가 지금의 국민의힘, 뭐 과거의 어떤 구태 정치, 개파 정치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이 당에는 천하람, 이준석 같은 뭔가 개혁 세력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로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힘을 좀 더 실어줘야겠다라는 판단하실 국민 많으실 거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 개혁 가능성을 믿고 계시는 국민들이 결국은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실 것이다. 저희가 이분들을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현재 행태에 만족하는 국민들만 안고 간다면은 저는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TK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 그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천하람 후보가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보다 넓어야 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요. 제 말씀의 취지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어제 이철규 의원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스펙트럼이 당의 스펙트럼보다 넓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 대표로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 국가의 원수이지만은, 죄송하지만은, 한 사람이고 의견이 하나인 겁니다. 대통령실에 많은 분들이 근무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수백 명이고 정부에 있는 공무원 다 합쳐봤자 우리 전체 국민의 비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5천만 국민을 대표하려면 대통령의 의견, 대통령실의 의견 아니면 우리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때로는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옳지 않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국민의 정당이죠. 우리가 국민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핵관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당연히 여러 민심과 당심을 포용하려면은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게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은 대통령의 의견에 힘을 실어드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민심에 더 넓은 어떻게 보면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실에만 안테나를 맞춘다면은 그 어떤 정당도 실패할 수가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어떤 옳고 그름에 떠나가지고 폭이 좁아지는 정당은 무조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실버크로스, 그러니까 2위라고 여겨지는 안철수 후보를 조만간 네. 실버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론 보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요. 네, 저는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보다 인지도가 높으신 부분인 거는 확실하니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질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다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하면은 줄줄 읊어야 돼서 그렇지만은 이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 지지층 여론조사를 할 때보다 당원들로만 샘플을 줄인 경우에 제 지지율은 확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원들께서 확실하게 그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는 천하람, 김기현,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아주 전통적이고 약간 이제 좀 센 지지층에서 지지를 하시는 것일 것이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윤핵관 이런 거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이 개혁해야 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분들로 블럭이 딱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꽤 나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당원들이 선택해야 될지가 지금 애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원들 중에 누가 안철수 후보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가 그만큼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원 투표를 염두에 둔다면 이미 실버크로스는 사실상 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론조사 지표에서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후보는 지금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필요하면 선거대책위원장, 지역선대위원장 맡기겠다, 이렇게 다 포괄해서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천하람 후보는 좀 빠져서 섭섭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좀 죄송한데요. 예.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입장은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류라는 이름으로 비주류를 단순히 그냥 당내의 비주류로 격화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이너스의 정치를 이미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먼저 품 넓게 끌어안겠다. 아니, 이거는 오히려 이분들을 이용하는 거다, 다시 한번. 2차, 3차 가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당이 유승민을 배제하기 위해서 룰을 100%로 바꾼 것에 대해서, 또 나경원을 이렇게 배척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가해를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명분 없이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쫓아낸 것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나서 이분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으로 삼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나중에 총선 때는 이 사람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분들 오셔가지고 장식품 역할을 해주십시오, 포장지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의 굉장히 큰 정치인인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을 오히려 욕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제대로 된 입장 표명 없이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 지난번 TV 토론회에서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윤심이 있다라고 했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윤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왜 윤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황교안 후보. 죄송한 말씀인데 이건 거짓말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다? 예. 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대통령의 적이라고까지 했는데, 윤심이 없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얘기는 본인에게 유리한 윤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랑 멀어지는 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들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대통령실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나라는 후보가 어떤 다른 모습, 어떤 다른 경쟁력을 보여줄 거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나에게 불리한 요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비전과 길을 열어나가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큰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장제원 의원에게 당직 안 맡기겠다. 이 발언은 이것도 뭐 눈 가리고 아웅인가요? 그럼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당직이 있어서 윤핵관 아닙니까? 지금도 다 국민 공감 주도하고 뭐 다 권력 줄세우기 하면서 당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작 당직을 주지 않을 거니까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나 또 다른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선에 일단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오늘 투표를 하더라도 결선 간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못 가면 네. 예, 김기현 안철수가 가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합니까? 혹시 안철수 후보를 지원합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한 분을 제 한 표를 드리기도 솔직히 마음에 안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희 지지층에게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천하용인이 4명은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벗어나 있는 겁니까? 벗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우선 어제 제 호남 연설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매력과 색깔을 가지고 저만의 정치적인 커리어가 있는 독립된 정치인 천하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 천하용인 모두 다 당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과거의 개파 정치로 돌아가서 안 된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또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당연히 공감하고요. 또 그분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또 다른 매력 또 저희만의 어떤 그 개성으로 더 능가해야 되겠다. 청출어람해야 되겠다. 다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예정돼 있다고 예고까지 드렸는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는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